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토익 기술 실전 문제집 RC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할 거고, 제가 이제 형광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형광하고 인광하고 같이 개강을 하니까 문제집들이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 영단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문제집이 영단기 천재라고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남들이 많이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난이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의 목표 성적이 한 700 정도에서 800 초반대 정도 된다 그러시면 사실 제 생각에는 중간 난이도까지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아주 가끔 나오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사실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들보다는 매번 나오는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건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천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저 영단기 천재만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Y사, H사 다 높습니다. 천재 시리즈 자체가. 그래서 아마 거의 만점으로 가실 분들은 천재 시리즈가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아는 문제들은 조금 지겨우니까 변별력 있는 거 위주로 놔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라 매달 나오는 시험 문제들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을 한 게 고난이도 문제집이니까 이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얘는 얘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요. 저희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쪽보다 이쪽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기본적인 유형도 같이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7, 800점대까지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형 정리를 같이 해요. 이게 지금 기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기술은 결국 유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유형 정리도 하고 싶은데 문제풀이도 욕심이 날 수 있죠. 계속 문법만 하니까 나는 이제 문제 풀고 싶은데 어려운 문제 풀기는 아직 문법이 약해 또는 유형이 약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반을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강으로도 이렇게 커리큘럼 같은 거 짜드리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제가 추천드리는 수업이 이 수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형하고 문제를 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딱 중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두 번째 이게 기술이 앞에 보면 1번부터 116번까지 나와요. 물론 이 책 이전에 기술반 수업을 들으셨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안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유형 정리를 하는 반을 미리 좀 듣고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용어들이라든가 토익의 유형들은 좀 아셔야 되니까 선생님이 강의한 거 중에서는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서도 좋고요. 영단기 기본서도 있고 그 다음에 700 한 달 완성반도 있죠. 또는 기술서 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반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을 듣고 이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형광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달에 700 한 달 완성반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안 듣고 오신 분도 기본적으로 토익을 좀 해보셨던 분들이 들으시면 좋으니까 아주 어려운 수업은 아니지만 처음 딱 하기에는 조금 용어 같은 게 좀 유형 같은 게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앞에 제가 나와 있는 기술들을 좀 쓰긴 할 건데 그건 이제 정리용이고요. 사실은 제가 막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기술 몇 번이다라고 해드리긴 할 건데 그 기술을 외워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런 유형이구나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는 내용이 보통 우리 책 앞에 보면 기술 1부터 116까지 한번 쭉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로 하셔서 그걸 달달 외우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강의를 다 듣고 한번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 문제 풀 때는 문제 나름대로 적용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응용해서 볼 거고요. 수업은 첫 강의에 펄5 30문제를 풀 거고요. 그다음 내일 강의 2강은 펄6의 문제를 풀 거고 다음 강의 3강은 7, 다음 강의도 7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 세트를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세트를 한꺼번에 풀고 수업을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트별로 미리 풀고 들으시면 좋은데 어쨌든 문제를 먼저 풀고 들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 저랑 같이 푸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미리 푸셔야 되니까 세트로 시간 정해놓고 푸셔도 오케이. 아니면 각각의 수업 전에 파트로 쪼개서 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점수대가 높은 분들은 전체를 보는 게 좋고 문제풀이반이 처음이거나 유형이 좀 약하신 분들은 끊어서 당일 거를 미리 보고 가시면 좋죠. 시간을 좀 알려드리면 총 75분인데 마킹을 5분 정도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70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푸실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마킹을 하실 분들 70분에 푸시고
OMR 용지로 옮기는 건 시험 때 하면 되니까. 두 번째, 각각 끊어서 보실 분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5, 6를 합쳐서 20분 정도에 풀고 7을 50분 정도에 풉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평균. 그래서 보통 5를 한 10분에서 12분, 6를 8분에서 10분, 7을 한 50분. 근데 이건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7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답을 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이쪽으로 더 투자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분, 8분, 50분, 50분. 근데 이거 50분인데 이것도 이제 25분씩 나눠서 풀면 좋은데 독해 같은 건 그냥 한꺼번에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나눠지는 개념은 아니라서 그래서 미리 50분 정도 시간 잡고 다 풀고 강의를 이어서 2강 정도 들으시면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공부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거나 강의 듣는 요령 이런 것들은 선생님 학습 질문란이 있거든요. 선생님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위에 보면 0단기 선생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탭에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앞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권호경 찍고 들어오면 학습 질문하는 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많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안 푸셨다면 잠깐 끄시고, 그러면 제가 없어지겠죠. 꺼트린 다음에 10분 정도 시간 정해서 테스트 1에 1번부터 130번까지 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저랑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1번부터 볼 텐데, 이 Part5 문제가 크게 세 가지 종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대표적인 품사 자리 문제라고 부르는, 가장 많이 나오죠. 이게 명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이렇게 푸는. 그다음 두 번째는 순수 문법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가정법이라든가 도치라든가 이런 특수한 문법들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해석하는 문제가 있죠. 어휘 문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6대 4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점수를 따기가 좀 쉽죠. 아무래도 해석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쪽은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어를 아주 잘하시거나 뭐 어학연수를 갔다 오시거나 하시면 이런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 문제 해석하면 풀리는데 이건 해석으로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문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쪽하고 이쪽에서 성적을 좀 따시고요. 좀 어려운 개별 문법들은 틀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쉬운 것들은 맞추셔야 되니까 그렇게 볼 거고, 전반적으로 해석을 다 하고 푸는 건 참 좋은데 해석을 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뭐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포기하는 거니까 해석을 다 하고 이걸 10분 안에 풀긴 매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 문제는 해석을 하되 최소한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의 앞뒤를 보고 최대한 전체를 안 하면서 풀어내야 되고, 이런 품사 자리 문제나 순수 문법 문제는 해석 없이 풀 수 있다면 해석 없이 푸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내공이 쌓이면 이거 해석을 조금 해서 푸는 게 더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한 700에서 800점 정도 되면 이걸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보기를 먼저 보고 파악해야 돼요. 이걸 해석을 할 건지 자리로 풀 건지.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된다면 단어를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의미를 아는지, 의미를 모르면 버리는 거죠. 이건 뭐 다 구조 분석해봐야 결국 해석이 안 되면 못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리 문제는 또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 판단을 할 건데, 그건 이제 보기를 보고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문제 풀 때마다 무슨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 해석을 덜해서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갑시다. 근데 너무 문법을 모르면 또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좀 적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1번부터 보고요. 보시면 딱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인칭 대명사라는 문법편을 보시면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유형을 아는 거죠. She, her, hers, herself. 문법 문제구나, 자리 문제구나. 할까요? she는 무슨 격 대명사예요? 주격.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저하고 안 되면 유형 정리하는 수업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현강이든 인강이든. 두 번째, her은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 hers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것, 소유, 대명사. herself는 셀프 붙여서 뭐라고요? 죄기 대명사. 이제 각각의 용법들은 문법책에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자리를 바로 볼게요.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 문제니까. 빈칸의 앞뒤로 볼게요. 앞에 있는 거 전치사. 그건 아셔야 되죠. for는 전치사, 품사는 익혀야 되니까. 뒤에 있는 이게 명사예요.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 이게 원래 동사가 discover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discover. 발견하다. 원래 이런 뜻이지. cover가 무슨 뜻이에요? 덮단데. dis 붙이면 반대지. 그러니까 덮여 있던 걸 뭐 하는 거예요? 탁 펼치면 뭐가 돼? 발견이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케이블에서 좋아하는 채널이 발견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또 저만 보는 건가요? 옷 중에서도 있어요. 발견이라는 옷이. 제가 입고 다니고 싶은데 잘 안 입고 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발견 명사입니다. 그래서 소유격 다음에 명사잖아요. 끝. 그러니까 명사를 여기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명사 앞자리는 형용사 자리라고도 외우셨지만 인칭 대명사로 따진 무슨 자리? 소유격 자리입니다. 외워두세요. 그래서 명사 앞에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뭐를 찍어라? 소유격을 찍어라. 그게 이제 딱 스킬에 나오죠. 명사 앞은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정답이다. 이게 어디 있냐면 우리 책의 앞에 보면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해석이 필요 없는 101번 문제. 아주 많이 나오지만 쉬운 문제예요. 해석합니다. 102번. 102번은 보기를 보면 이게 다 품사가 이게 전치사, 이게 전치사, 얘도 뭐 부사도 되고 전치사, 얘는 이제 부사일 텐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 문제는 아니고요. 부사는 막 들어갈 수 있고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해석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덩어리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크라는 걸 LC 강의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IC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실 해석하면 시간이 늦죠. 사실 구조 분석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덩어리로 외우면 바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30문제 중에 한 25문제는 그냥 덩어리로 풀어요. 외워놓은 표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Be recognized for 이렇게 외우면 끝나거든요. 제가 외운 표현인데 근데 물론 해석을 좀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정하다, 알아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recognize, 인정하다. 오케이? 그럼 해석할게요. 이분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그분의 관대한 뭐 자선 기부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를 암기하냐면 이렇게 좀 외울까요? 뭐 할까?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냥 적을게요.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 다음에 be well known이란 말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 책에는 없을 거니까 제가 써드리는 거니까 필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noted란 말도 있어요. 뭐뭐로 유명하다. 덩어리로 외워서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Be famous for, be well known for, be noted for. 이게 전부 형용사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 be recognized for, 뭐뭐로 인정을 받는다. 다시 얘기하면 뭐뭐로 유명하다. 이렇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하셨나요? 그럼 바로 이건 해석 없이 그냥 recognize 뭐라고요? for 이렇게 외우시면 끝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걸 굳이 문법적으로 해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저를 보세요. 뭐뭐로 유명하다 뭐라고요? Be famous for, be well known for, be noted for, be recognized for. 뭐뭐 때문에 인정을 받다. 암기를 하시면 제일 좋겠죠. 해석합니다. 103번. 103번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단어인데 끝에 있는 어미가 틀리죠. 이러면 무조건 자리 문제예요. 이런 거는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만 알면 되니까. 자리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찾아볼까요? 이거는 주어가 안 돼요. 이게 투고 이게 명사지. 이런 걸 전명구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우리 유형 강의 다 들으셨으니까 전치사하고 명사 세트. 그러니까 우리 구조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런 전명구들을 빨리 가로를 쳐야 돼요. 거품 같은 것들이죠. 빼요. 없다고 쳐요. 그럼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그럼 동사 앞엔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괜찮? 오케이?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그럼 보기 4개 중에 명사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해석을 전혀 안 해도 ION으로 끝났으니까 명사. 입장이란 뜻이고요. 뭐 굳이 해석하자면 보일러실로 입장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석할 필요가 없죠. 자리 문제니까. 여기서 시간을 1초 이내로 줄인다. 어디에 여기서 줄인 시간을 쓸 거냐?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여러 번 읽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계속합니다. 동사 앞뒤는 명사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고 뒤에 목적어란 얘기라서 동사 앞뒤로는 다 명사 자리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어도 명사가 되고 목적어도 명사가 될 테니까 그런 스킬이 있는데 이건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 스킬이죠. 104번. 104번은 이게 다 똑같죠. 모양이 ing, 같은 품사라는 얘기고요. 품사가 같으면 자리 문제가 아니죠. 여긴 다 동사 자리니까. 그럼 이런 건 뭐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된다. 다시 정리할게요. 단어가 똑같은 모양인데 앞이 뒤가 틀려요. 그럼 자리 문제를 해석 안 해도 되고 뒤가 똑같아. 근데 앞이 틀려. 그럼 이거는 똑같은 품사의 단어니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죠. 그럼 해석하고 바로 갈게요. 회사 이름이니까 주어겠죠. 이 회사가 will be 뭐뭐 할 것이다. 그다음 뒤에 로고를 뭐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할 거냐, 로고를. 첫 번째, 디자인을 다시 할 거다. 두 번째, 로고를 가져올 것이다. 세 번째, 로고를 취할 것이다. 네 번째, 로고를 늘릴 것이다. 뭐가 제일 좋아요? 그치. 디자인을 다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이미지가 현대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나 기억난다. 요즘 회사들이 전부 로고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름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옛날 로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LG 막 이런 데는 예전엔 금성이었거든요. 참고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계속 하려니까 좀 SK 이런 데는 성경이었어요. 다 바꾼 거야. 삼성은 안 바꿨죠. 뭐 어쨌든 저는 뭐 그렇습니다. 현대 이런 데는 안 바꿨는데 다른 데는 막 바꿨어요. 그래서 난 지나가다 막 NH라고 해서 이게 뭐지? 근데 농협이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좀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도 괜찮은데 좀 바꾸는 건 좀 글쎄요.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계속 갑니다. 105번. 105번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끝이 또 다 틀려요. 이거는 자리 문제다. 근데 단어를 외우실 때 이제 뜻도 외우셔야 되지만 품사라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L시하고는 좀 틀리죠. 해볼게요. 바로 갈게요. 앞뒤를 보면 되잖아요. 요 앞에 게 뭐예요? 소유격. 아까 했던 스킬 좀 써볼까요? 이 뒤에 있는 건 전면구니까 가로치고 없다고 치고 이게 동사니까 요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오겠죠. 괜찮죠? 오퍼가 준다. 명사, 소유격 뒤에 명사, 타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니까 보기 4개 중에서 명사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A밖에 없습니다. 뜻은 칭찬이라는 뜻이죠. 불안하면 해석해 보시면 돼요. 매니저분이 칭찬을 줬대요. 누구한테?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고요. 불안하면. 근데 완전히 확실하다. 그럼 바로 가셔도 돼요. 저는 해석을 잘 안 하지만 불안하면 해보셔도 돼요. 몇 초 안 걸리니까. 관사나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정리. 계속 갑니다. 106.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셔야 따라오시겠죠.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자리 문제죠.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뒤에 게 틀리니까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덩어리로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해드릴 건 세 단어. hand in, turn in, submit. 요렇게 3개 외웁시다. 뭐뭐를 제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물어봐야지. 뭐뭐를 제출하다 느낌이 어때요? 약간 자동사 같아요? 타동사 같아요? 뭐뭐를 제출하다. 타동사지. 근데 특이한 거는 얘는 타동사인데 얘는 자동사와 전치사가 덩어리로 그냥 타동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핸드는 뭐하고 똑같다? submit하고 똑같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할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면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동사가 BPP가 되면서 여기 있는 주어가 뭐로 와요? by s로 오죠. 이건 중학교 때 하셨죠? 그럼 결론.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뭐가 없어져요? 목적어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원래 목적어가 어느 자리로 가기 때문에 주어 자리로 가기 때문에. 끝. 그럼 결국 타동사 뒤에 능동태, 말이 어려워? 능동태일 때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지만 수동태가 되면 반드시 뭐가 안 온다? 목적어가 안 와요. 목적어 말고 뭐 올 수 있는데요? 목적어 말고 막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 BPP 뒷자리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예요. 그래야 PP를 꾸밀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BPP가 보이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 부사 자리가 되는 거죠. 어렵죠. 그럼 보기 4개 중에 부사로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B밖에 없다. 불안하면 해석해봐야죠. 모든 지원자들은 고려가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뭐 하기만 하면 모든 요구가 되어지는 문서가 제대로 뭐가 제출이 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때 벌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처럼 이렇게 빨리 못한다면 그거 해석하다 또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BPP 다음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제가 스킬을 좀 뽑아드리면 BPP 뒷자리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이렇게 하셔도 90% 이상 맞아요. 물론 여러분이 반기를 드릴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사형식 동사는 뒤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형용사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출제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7, 800을 노린다면 이렇게 외워놓고 그 이상의 다른 예외들은 뭐 더 고득점을 노릴 때 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BPP 다음은 부사 자리 이렇게 하셔도 8, 90%는 맞으실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107번. 다 전치사인 거 아시겠죠? 이게 문제풀이 많이 어려운 게 여러분이 이론이 잘 돼 있으면 100개도 풀 수 있거든요. 선생님 100개도 풀 수 있는데 학생들이 막 견디질 못해요. 한 7개 풀면 막 토하고 그래요. 지금 이미 좀 약간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시나요? 빠르단 말이야. 이론을 모르니까 수동태라니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스튜디오 강의 같은 경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막 하면 되는데 형강은 막 여러분이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부사 사과 아닌가 막 이렇게 제가 막 충격이 오는 거야 거기서. 어떡하지 막. 근데 이게 또 3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유형이 약하신 분들은 유형 정리를 한번 하고 옵시다. 자, 할게요. 다 전치사죠. 그걸 알아야 풉니다. 언더는 아래, 얼롱은 따라서, 어포는 위에, 어몽은 사이에 이런 뜻인데 일단 얘는요 3개 이상의 사이 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 명사가 와요. 외우셔도 돼요. 뭐뭐들 사이에 이렇게 쓰는 거. 그럼 일단 얘는 안 되는 게 이거 뒤에는 이렇게 단수가 안 와요. 이제 나머지는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해석할게. 어포는 on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다 전치사니까 해석을 해야 돼. 한다. 이거 몰라도 돼요. 고유명사니까. 캐년 카우보이즈라는 회사가 있겠죠. 오퍼를 제공합니다. 뭐를? 홀스백 투어스는 말 타고 가는 투어예요. 완벽한 문장이고요. 이게 전명구입니다. 캐년은 협곡 같은 거죠. 그랜드 캐년 할 때 그 캐년. 캐년의 가장자리를 어떻게 해서 말을 타고 갈까요? 생각하면 돼요. 할게요. 저는 뭐 바로 보이지만 여러분 봐야 돼요. 자, 협곡의 아래로 갈까요? 협곡을 따라서 갈까요? 협곡 위로 갈까요? 따라 잘한다. 얼렁 끝. 여기서 끝나면 돼요. 뭐뭐를 따라서 그럴 때 뭘 쓴다? 얼렁을 씁니다. 강가를 따라서 조깅을 해. 그럼 뭐라고 해요? jogging along the river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석 문제예요. 협곡을 따라서 말을 타는구나. 얼렁. 괜찮죠? 108번. 108번은 딱 보면 어휘 문제죠. 왜냐하면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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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예요. 물론 각각의 뜻은 복습하면서 다 외우셔야 되고 어휘 강의를 들으면서 어휘를 외우시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문법 문제나 6, 7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단어가 돼야 나중에 이제 어휘 강좌 같은 거 들을 때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할 때마다 모르면 강의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휘 강좌는 조금 어휘가 되는 사람이 들어야 되고 조금 어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 풀면서 복습할 때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휘 문제는 해석을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리지만 수거나 덩어리 표현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돼요. Be helpful to, be steady to, be decent to 이런 수거는 안 외우셨지만 무슨 수거는 외우셔야 되냐면 be happy to라는 표현은 외우셔야 돼요.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수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이걸 찍어요. 해석 안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기꺼이 뭐뭐 하다. 비슷한 거 좀 알려드리면 be pleased to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be glad to도 있고 투부정사의 to예요. 그 다음에 be delighted to도 있어요. L시에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거로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언제 한 개 한 개 다 해봐요. 해보면 또 다 될 것 같아. 도움이 된다, 꾸준하다, 괜찮다, 다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수거처럼 외웁니다. Be happy to, 기꺼이 뭐뭐 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항상 기꺼이 제공을 할 거래요. 뭐를? 믿을 만한 금융 컨설팅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표현 좀 볼까요? 요건 이제 책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필기 안 하셔도 우리 책 앞에 보면 기술 59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끌고 온 거고요. 외워두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데 투부정사가 오는 형용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여기 to 동사 원형이니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be happy to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 be happy to. 암기.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세요. 맞아. 뭐뭐 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 투부정사. 이렇게 이제 동사를 다 표시해 놓은 이유는 딱 하나죠. to가 모두 있기 때문에 전치사의 to가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하라고 이렇게 동사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 여기까지 외우면 안 되고 여기 뒤에 동사가 온다는 것까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다 외우셨나요? 막 억지로 외운 건 아닌데 그냥 하면서 했어요. 중요한 거 좀 해볼까? 특히 많이 나오는 거. 체크하세요. be able to 중요해. 뭐뭐 할 수 있다. 최근에 많이 본 거만 해줄게. 기쁘다. 외우세요. 주저하다 외우세요. be hesitant to 뭐뭐 하는 걸 주저하는 거. 여러분 막 토익 공부하는 거 주저하면 I'm hesitant to study TOEIC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be delighted to, be happy to 방금 나왔죠. be likely to 중요해요. 얘는 왜 중요하냐면 likely가 얼핏 보면 부사 같지만 얘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be 다음에 얘도 많이 물어봐요. likely 자체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be willing to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뭐 기꺼이 뭐뭐하다. will이라는 게 약간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암기, 투부정사. 이것도 외워두세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be reluctant to까지. 괜찮? 여기까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중에 대표 격이 뭐라고요? be happy to. 근데 happy to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delighted to 하고 pleased to. 이렇게. 기출 문제는 얘였을 텐데 변형하면서 얘가 들어갔네요. 계속 갑니다. 109번. 109번은 딱 보시면 또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지금 뒤에 나오는 어미가 틀려요. 그럼 이건 또 뭐다? 해석이 아니라 자리 문제다. 그러니까 물론 자리를 모르면 해석을 해야겠죠.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자리 문제 할 때는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구조 분석할게요. 이게 주어입니다. 명사예요. 거래란 뜻이에요. 주어는 명사만 되지. 두 번째, made란 말이 이걸 꾸며줘요. 분사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해볼게요. 그냥 해석 안 해도 되지만 신용카드로 오후 6시 이후에 된 거래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are 다음에 이 자리가 뭐냐는 얘기인데,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형태 알려드릴게요. 비동사가 딱 있고 뒤에 밑줄이 있잖아요. 그럼 동사가 보기 중에 나오면 PP 아니면 ing가 답이어야 돼요. 오케이? 암기하셔도 돼요.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형태는 두 개다. ing 아니면 ed다. 그럼 결국 ing가 붙으면 뭐예요? 능동태고 ed가 붙으면 뭐예요? 수동태란 얘기인데, 이건 사실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빈칸이 딱 있으면 자동으로 얘를 가로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전명구니까. 전명구 무조건 수식어야. 가로칩니다. 그럼 얘만 딱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중요한 건 indicate는 뭐뭐를 나타내다 가리키다라는 뜻이에요. 느낌이 어때요? 타동사 같아요? 자동사 같아요? 뭐뭐를 나타내다, 뭐뭐를 가리키다. 뭐예요? 타동사지.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지. 끝. 제가 아까 타동사가 명사 없이 쓰려면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수동태로 만들면 돼요. 바로 이거는 답이 뭐가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석을 하고 싶으면 거래들이 스테이트먼트, 청구서 같은데 지가 나타나겠니? 나타내지겠니? 나타내지겠죠? 오케이? 그럼 해석을 해도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그냥 스킬로 풀자면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비동사 뒤에 이런 건 못 써요. 일반적 형태, 이렇게 동사 뒤에 s 붙이면 현재형, 아니면 이런 동사 원형들은 비동사 뒤에 올 수 없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다. 여러분 형광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치 보면 보이거든, 얼굴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문제풀이반이라 제가 어떻게 유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많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의 기본적인 취지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반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여기 나왔네.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빈칸은 수동태 자리다. 오케이? 타동사일 경우 그렇습니다. 여기 나왔네.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능동태, 없으면 뭐라고요? 수동태. 그래서 아까처럼 저렇게 전명구가 나오게 되면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110번. 자리 문제죠. 다. widely는 부사, wide는 형용사, with는 명사, 얘도 부사. 오케이? 품사 알아야 되고. 두 번째, more이 붙으면 비교급, most가 붙으면 최상급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일단 자리부터 보셔야 돼요. 원래 비교급하고 최상급은 형용사랑 부사에서만 쓰는 얘기인데, 더 뭐뭐 하다, 최고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자리부터 좀 볼게요. 이게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꾸미겠죠. TV쇼를. 그럼 이게 명사고, 이건 전명구니까 가로치고, 또 전명구니까 가로칠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요게 명사, 요게 분사죠. 그럼 이 형용사를 꾸미는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부사가 와야 돼요. 자리상. 형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 그럼 보기 네 개 중에 뭐냐면 A 아니면 D만 돼요. 먼저 자리를 파악하는 거야. 형용사나 분사 앞엔 부사가 오는구나. 오케이. 더 이제 비교급인지 최상급인지 따져야 되는데, 자, 비교급은 두 개를 비교할 때 써요. 얘가 얘보다 더 넓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 최상급은 여러 개를 비교할 때 최고라고 할 때 쓰는데, 하나 더 스킬이 있어요. 최상급은 딱 하나로 지정이 되죠. 뭐 첫 번째로 뭐한, 두 번째로 뭐한. 그러니까 최상급은 앞에 정관사 더나 소유격을 잘 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킬로 따질 때 비교급이냐 최상급이냐 따질 때 앞에 소유격이나 관사 더가 보이면 뭐를 써라? 최상급을 써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힌트가 되면서 세 번째로 삐리리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좋은 답이 돼요. 이미 세 개가 들어간 비교급을 못 쓰는 거야. 여러 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게 아마 프로그램 제목이겠죠. 이 제목에 프로그램이 세 번째로
가장 널리 시청이 되어지는 TV쇼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세 번째니까 최상급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최상급이라고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스킬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다. 자리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빈칸 앞에 더가 있다면 비교급이 아니라 일단 뭐를 생각해라? 최상급을 생각해라. 더 베스트입니다. 최고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 내가 세 번째로 좋아하는 애가 그래도 최상급에 딱 정해지니까 더라고 씁니다. 암기 111.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뭐 책이 있잖아요. 거기 문법 책에 보면 비교급 부분을 다시 보시면 더 좋겠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111. 이거는 그냥 해석하셔야 되겠는데요. 다 전치사니까. 근데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있는 명사부터 보세요. 이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의 전치사, 장소의 전치사 뭐 이렇게 씁니다. 뭐 기간의 전치사, 범위의 전치사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유명한 수시는 초밥이죠. 수시 좋아하세요? 그냥 써봤어요. 너무 문제만 푼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인강으로 하시는 분 집중하고 계시는데 좀 농담하기도 좀 분위기가 그래서 왜냐하면 또 많이 모를 때 농담하면 악영향이 있어. 웃기지도 않아. 왜 저래? 진짜 잘 안 풀리는데 선생님이 농담하잖아. 더 화낸다. 막 되게 슬프고 짜증난데 옆에서 막 남자친구가 농담해. 더 짜증나지 않아요? 왜 저래? 막 그러니까 제가 농담 말고 그냥 물어봤어요. 저는 예전에는 수시를 못 먹었었는데 요즘은 좀 먹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돼요. 토익도 처음에는 막 토할 것 같지만 하다 보면 막까지는 못 느끼겠지만 토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자, 계속합니다. 유명한 초밥을 잘 만드는 주방장이 있대요. 일본 분이신가 봐요. 여기까지가 주어. 쿡스 요리합니다. 뭐를 갖고 요리해요? 단지 가장 신선한 피쉬 갖고만 한대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자, 어디에서 이용 가능하냐면 시장으로부터 이용 가능하겠죠. 제일 좋은 답이 뭘까요? A겠죠. 뭐뭐로부터. 출처 앞에 from을 씁니다. 비하인드는 이상해요. 시장 뒤에서 갖고 오면 안 되고 시장 근처에서 갖고 오면 안 돼. 시장에서 갖고 와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뒤에 시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장소인 마켓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를 해석해도 되지만 장소하고 조금 어울리는 출처의 전치사 from을 하셔야 조금 더 어디로부터 이용 가능한 것들 중에선 최고로 신선한 걸 보는 거니까. 계속 갑니다. 112. 해석 문제죠. 왜냐하면 전부 다 LY로 끝나는 뭐니까? 부사니까.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눈치 보고 있는 농담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농담이 되게 많아요. 농담 보유가 아마 잘은 비교를 못 해봤지만 절대 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농담 배틀하면 내가 이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잘 써야 됩니다. 농담을 막 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처지면서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고 있는데 혹시 공부하시다가 농담이 필요하시면 우리 형광으로 하시는 분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갑자기 선생님이 저기서 왜 농담을 형광으로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급하게 농담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농담을 해요. 그거는 누가 손을 들은 거야. 인강으로 하시는 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아서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형광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손을 드시면 제가 준비한 농담 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하시면 긴 거, 2 하면 짧은 거 이렇게 할까요? 맞춤형으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농담이 너무 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흔들었다고 보시면 되니까 한 번만 딱 쓸 수 있어요. 한 번. 힘들면 진짜 하세요. 진짜 힘들 수 있잖아. 할게. roughly는 거칠게도 돼요. 거칠게. 근데 대략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써요. 숫자 앞에서 쓰는 숫자 수식 부사죠. 두 번째, closely는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요즘 토익에서 이거 비교를 되게 많이 시켜요. close는 사실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close는 부사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깝게는 가깝게인데 거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고요. 말 어려워. 이거는 가깝게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약간 뭐라고 추상적으로 관계가 가깝다는 얘기죠. 밀접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게 밀접하게 이건 가깝게 해요. 공통되는 사항도 있지만 틀린 사항도 있죠. 이거 그냥 비교해 볼게요. 워낙 잘 나와서 저를 보세요. 저희가 물리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지만 사이는 closely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거 안 되나? 아니면 일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동료하고 내가 아주
긴밀하게 일할 수 있죠. 근데 close를 씁니다. 왜냐하면 막 전화도 하고. 근데 거리적으로는 close 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씁니다. 그래서 보통 close를 쓸 때는 앞에 뭐가 오냐면 보통 일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협력하다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라 관계가 되게 밀접하다라고 할 때 쓰니까 그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촌끼리는 가까이 살지만 이런 게 딱 좋겠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옆집은 클로즈하게 살지만 뭐라고요? 관계가 뭐하진 않은 거야. closely 하진 않은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 갑니다. previously는 이전에라는 뜻이고요. fresh는 잘 안 나오는데 신선하게라는 뜻이에요. 해석해야겠죠? 할게요. 여기까지 끊을까요? 회사가. 근데 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수거처럼 외워놨어요. 협력하다라서 원래 협력을 어떻게 해요? 긴밀하게 한다 그래서 기출 표현이죠. work closely with 또는 cooperate closely with입니다. 그러니까 전 수거를 아니까 시험장 가서 바로 찍었을 텐데 제가 이제 수거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잠깐만, A는 진짜 웃기지 않아? 막 거칠게 협력한 거야. 싸우면서 한 대 툭 치고 이렇게 안 하잖아. 이전에 이상하죠. 이건 과거하고 어울리는데 현재형은 안 맞는 거고. 야, 신선하게 협력하는 건 어떤 거니? 그렇죠? 우리 신선하게 한번 협력해 볼까요? 이상하잖아. 자, 정답 뭐다? B. 이렇게 그냥 외울까요? cooperate 또는 work 다음에 뭘 쓴다? closely, 긴밀하게 일하다, 협력하다고 진짜 어울리겠다. 계속 갑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이게 대표적이죠. 아까 했었던 closely는 밀접하게, close는 그냥 가깝게, 거리가 가까운 거고 얘는 관계가 가까운 거지. 오케이? 계속 갑니다. 113번. 113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리 문제긴 한데 또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라는 건 많이 아실 텐데 이 비동사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비교급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용사 비교급이죠. 그러니까 비교급도 형용사예요. 형용사 비교급은. 그럼 중요한 건 뭐다? 형용사 앞은 무슨 자리? 부사 자리인데 많이 나와요. 부사, 형용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원급을 꾸미는 부사랑 비교급을 꾸미는 부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안 돼요. 뭘도 비교급이고 이것도 비교급이라 비교급 중복 안 됨. 얘는 안 돼요.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를 못 꾸며요. 그 다음에 얘는 명사라서 형용사를 못 꾸며요. 그러니까 얘인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우신 거랑 조금 틀리죠. 원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신 거는 비교급을 꾸미는 부사가 따로 있죠. 5개. much, even, still, far, 얼라시 있는데 이런 애들도 나옵니다. 구어적이죠.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원래 원급하고 비교급은 다른 애들이 꾸며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세요. 책에는 없는 거니까. 원급, 이거 책에도 있을 것 같아. 원급을 꾸미는 건 이런 애들. 원급이 이런 거야. 그냥 아까 뭐 있었어요? high. 그러니까 그냥 high를 꾸밀 수 있는 거야. very high, 매우 높다. so high, 매우 높다. quite high,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이렇게 꾸미는 거고. 이런 애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얘네들이 뭘 꾸며요? 비교급을 꾸미죠. ER 붙은 애들을. 근데 요즘은 이 2개도 출제가 돼요. 별표. 상당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건 이 4개 하나 더 아까 얼라시죠. 5개. 학교에서 달달달 중학교 때 배웠던 비교급 앞에 오는 비교급 강조부사 5개 외우셨지만 이제 이 2개도 들어왔습니다. 일반 부사처럼 보이지만 비교급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 2개는 알아두세요. 상당히. 근데 이거 모르셨어도 지금 자리상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스킬은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정리. 114. 이 문제는요. 물론 자리 문제긴 한데 해석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 allow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문법하고 LC의 차이인데 LC는 그냥 허락하다, 허용하다, 끝. 근데 문법은 뒤에 뭐가 오는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allow는 대표적인 이렇게 쓰는 분사죠. allow 목적어의 투부정사죠. 오형식이긴 한데 이 형태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암기. 이게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형태로 쓰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대표적인 동사는 따로 암기. 딱 보면 보여야 돼요. 허락하다, 유투 원형 자리예요. 투부정사니까. 그럼 보기 4개 중에 동사는 얘밖에 없어요. 추적하다. 이렇게 찍는 건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내면 안 되고 이걸 봐야 돼요. 중요한 스킬인데 뜻이 예상하다, 요청하다, 허락하다, 지시하다, 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들은 항상 이 형태로 써요. 토익에서는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기도 하고 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를 주고 무슨 동사냐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동사를 주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책에 나와요. 안 쓰셔도 돼요. 기술에 보면 나올 거. 단어 뜻도 다 외우세요. 예상하다, 격려하다, 조언하다, 촉구하다 다 여기 걸려요. 뜻도 다 외우시고 얘네들은 이 형태로 씁니다. 하나 더 욕심내 볼까요? 얘네들은 수동태가 되면 이런 형태로 쓰죠.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면 be encourage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도 많이 출제합니다. 이 형태로. be 밑줄 투부정사 왔을 때 여기 pp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가 얘네들이에요. 암기.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다 외워놓을게요. 능동태일 때 얘네들 목적어 투부정사, 수동태일 때 be 얘네들의 ed 다음에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나오고 빈칸에 나오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니까 외워두시고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책 앞에 보면 기술 62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갑니다. 115.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좋죠. 왜냐하면 암기할 포인트도 알려주고 문법도 포인트 보니까 저만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죠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울 것 같이 외워가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자리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다 똑같죠. 여기서 온 말일 테니까. 자리 문제는 앞뒤로만 봐요. 이거 관사, 얘 형용사, 이거 전명구, 그럼 필요 없다. 그러면 관사 뒤에 형용사만 오면 안 되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명사 하셔도 되고요. 관사 뒤에 어쨌든 결국 맨 뒤에 명사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해석을 안 해도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럼 보기 4개 중에 명사 형태가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셔도 끝.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추가가 되는 인원 이런 거 할 때 어디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취업하시면 그 팀에 a great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션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추가되는 인물이나 인적 자원들도 저렇게 불러요. 그래서 관사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관사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 뒤에 명사로 외우셨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 116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다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의 뜻을 모르면 이걸 구조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시면 되고 하나만 뜻을 안다 그러면 하나를 넣어보고 모르겠어. 그럼 나머지 걸 보고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 단어는 단어 싸움이니까 해석해 볼게요.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guarantee가 무슨 뜻이에요? 보장하다. B는 무슨 뜻이에요? 교환하다. C는 무슨 뜻이에요? 영향을 주다, 충격을 주다 이런 뜻이고 충돌하다라는 뜻도 있고 D는 무슨 뜻? 연결하다. 그러니까 뜻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여러분이 문법도 약할 수 있지만 단어가 많이 약하실 수도 있어서 이게 두 가지죠. 원래 two-way로 가는데 단어도 돼야 되고 문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5, 6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할게요. once는 참고로 하세요. once는 접속사로 많이 써요. 토익에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끊을까요? 여기까지 끊어야겠다. 컴마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부사절, 이게 주절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해석할게요. 일단 이게 주어겠죠. 멤버들이 무슨 멤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을게요. 퀄리티, 품질을 확인하는 팀의 멤버들이 여기 동사예요. 주어 동사가 접속사하고 연결이 된 거죠. 여기 동사 자리고 이미 알았죠. 동사 자리인 건. 자, 뭐를 해줘야 돼요? that 이하를 삐리리 해줘야 돼요. 해석할게요. 소프트웨어가 이 단어도 외워두셔야겠다. flow는 결함이라는 뜻이고요. LESS로 끝나면 없다는 뜻이야. 우리말로 하면 무결점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프트웨어가 결점이 없다는 사실을 이 팀의 멤버들이 삐리리 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온라인에 게시가 될 거라는 얘기죠. 해볼게요. 팀 멤버들이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 뭐 해야 돼요? A. 보장해줘야 돼, 교환해줘야 돼, 충격을 줘야 돼, 연결해야 돼. 잘한다. 이 해석 문제가 보장을 해주면 연결. 그러니까 팀에서 오 좋습니다, 결함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온라인에 포스트가 되는 거죠. 잘한다. 살아있는데요, 여러분들? 잘하시는데요.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말로 해석해줘도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17번. 이거는요, 여러분 얼핏 보면 해석 문제 같잖아요. 근데 문법 문제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할게. provide that의 that은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provide that은 외우셔야 돼요. providing that도 있는데 이게 if의 뜻이에요. 어렵죠. 주어 동사가 옵니다.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온다. 부사절 접속사죠. 조건. 만약 뭐뭐 한다면. 외우세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providing that도 많이 나오지만 provide that이 더 많이 나와요. 생긴 건 동사처럼 보이는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뭐뭐와 더불어 with는 전치사. 뒤에 명사. based on 뭐뭐에 근거하여 전치사 명사. 뭐뭐와 대조적으로 to 명사. 끝. 그러니까 이거 얼핏 보면 해석 문제 같지만 사실은 무슨 문제?
이게 전접부 문제라고 해서 전치사랑 접속사를 구분하는 자리 문제거든요. 바로 풀게요. 요거 뒤에 뭐가 보여요? they, 주어, 썸이 제출하다. 이게 주어 동사인지는 알아야 풀죠. 그럼 뭐가 와요? 이거 하죠. 해석 안 해도 끝. 그럼 스킬은 뭐냐? 접속사 중에서 뭐뭐라면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다른 접속사들도 있습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provide that도 만약 뭐뭐 한다면, providing that도 만약 뭐뭐 한다면, 다 주어 동사가 와요. in case 뭐뭐한 경우를 대비해서, in the event에서는 뭐뭐한 경우에는, as long as는 뭐뭐 하기만 하면, assume that은 뭐뭐를 가정한다면, if 만약 뭐뭐 한다면. 뜻은 비슷한데 다 뭐가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 암기. 118. 품사 문제죠. 자리 문제. 바로 할게요. 앞에 거 똑같고요. 뒤에 거 틀리니까 해석 안 해도 되고, 요게 지금 명사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지. 모든 삐리리한 문서가 되니까. 그럼 형용사 쓸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어요. 근데 외워두세요. relevant documentation 이렇게 써요. 관련 있는 서류 이런 뜻입니다.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죠. 다큐멘테이션은 그냥 서류라는 개념이죠. 불가산 명사고, 여러분이 아시는 다큐먼트는 한 개 한 개에 셀 수 있는 서류를 얘기하긴 하는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냥 명사 앞에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 바로 물어본 거라, 아까 풀어보신 분들은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앞 계속 형용사 자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19. 단어 모르시면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 자리인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리는 명사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단어들을 모르면 전체 문장 해석해봐야 넣어봐야 못 늘 테니까. 그러니까 전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얘부터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할게. due to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새로운 법안 때문에 이 회사가, 회사 이름이죠. 고유명사 해석 안 해도 돼요. 아,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겠다.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 별표. 어느 정도 문법이 된다면 덩어리 표현을 외워라. measure이란 말이 명사로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조치라는 뜻이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take every measure 많이 써요.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거죠. 조치를 취하다, 그게 take measure 이렇게 씁니다. 외울까요? 저를 보세요. 조치를 취하다가 뭐라고요? take measure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이런 것도 배우셨죠? 할게요. 자, 새로운 법안 때문에 그 회사가 뭐 해야 된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대.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드는데요? 또는 뭐만 하다라고 하셔도 돼요. make. 근데 이 단어를 모르면 못 풀 것 같은데. emission이 뭐냐면 배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무슨 배출이냐면 안 좋은 걸 밖에 내보내는 거 있지. 배기가스 배출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새로운 법안 때문에 그 회사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데 뭐를 해야 돼요? 배출에 있어서의 뭐를 해야 될까? 인디케이션 나타내는 거, 리덕션 줄이는 거, 이밸루에이션 평가하는 거, 오거나이제이션 그냥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뭐 하셔야 돼요? 줄여야 되지. 잘한다. 오케이? make, reduction 그냥 외우는 거야. reduce의 뜻입니다. 줄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배출에 있어서 줄일 모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120. 나 이거 잠깐만 이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 나 너무 생뚱맞은데 할게. 누가 손든 건 아니고요. 인강으로 하시면 갑자기 생각나서 나 할게. 그 토익 시험장에 가면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요. 시험장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있을까요? 뭐 이렇게 다리 떠는 것도 있고. 나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나 꺼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만 할까? 여러 가지 공격 얘기를 했고 제가 배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까? 제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다 이겨내요. 뭐 이렇게 다리 떨어도 괜찮고 느낌 와요. 그리고 청각적으로 괜찮고 기침해도 괜찮고 다 풀어요. 근데 이게 배출을 누가 한번 하셨었어요 저번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냄새 공격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순간적으로 LC 문제 하나를 놓쳤습니다. 제가 총평 때 말씀 안 해드렸는데 문제를 기억해 와야 되거든요. 답은 구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고 놓친 거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또 이미션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손든 건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기억나서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 계속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이거 바로 갈까요? 어색하니까. 이거 전부 다 품사 문제죠. 다 이렇게 앞에 단어가 똑같으니까 할게요. 이거는 선호하다 동사, 선호라는 명사. 이건 형용사예요. 이제 선호가 되는 부사겠죠. 품사는 알아야 되고 우리 바로 배운 대로 합시다. 이게 소유격, 이게 메뉴 초이스 명사.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죠. 그러니까 외우면 되겠죠. 소유격 명사인데 요 사이에 들어가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정답이 얘밖에 없죠. 외워두세요. 선호가 되는 형용사. 해석해봐도 되고요. 선호가 되는 메뉴 초이스를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입하라는 얘기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120번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건 지적해 주셔야 돼요. 좋아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강에서 내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120은 전치사 문제고요. 이것도 그냥 해석해야 되고 모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뭐를 좀 빠르게 판매하는 걸, 매출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뒤에 보면 이 회사가 시작을 한 거예요. 뭐를 시작했냐면 리워드는 보상이거든요. 보상 포인트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포인트 같은 거 많이 주잖아요. 우리 영단기도 막 이렇게 수강 신청하면 포인트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 자, 포인트를 주는데 이게 이렇게 꾸미겠죠. 미리 주문한 사람들의 뭐를요? 고객들을 삐리리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넣어볼게요. 미리 주문한 고객들을 위해서, 미리 주문한 고객들과 함께, 미리 주문한 고객들에 대하여, 미리 주문한 고객들 안에. 뭐가 좋을까? 포인트를 왜 주는 거예요? 미리 주문한 고객들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석하셔야 됩니다. for 해석 문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빨리 매출을 하려면 미리 등록한 사람들한테 또는 주문한 사람들한테 더 빨리 주면 매출이 빨리 될 테니까 이건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해석상 그냥 for 고객을 위해서 보상 포인트를 주는 거죠. 121번 했고요. 122번. 이것도 그냥 풀까요? 시험 많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잠깐만. 해석해야겠구나 이건. 근데 이건 자리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외워둘게요. 비동사 뒤에 대부분 형용사라고 정리를 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미 여기 형용사가 있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특강을 했거든요. 지난달에 특강 들으셨나요? 그래서 뭘 많이 아세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답이 아마 비동사 뒤에 부사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따지면서 물어보고 선생님 비동사 뒤 형용사 아닌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건 좋지만 형용사가 왔다면 앞엔 부사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사 뒤에 명사인데 답이 형용사가 답이었던 거예요. 또 저한테 선생님 관사 뒤에 형용사 아닌가요? 명사 아닌가? 근데 뒤에 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스킬만 익히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제가 얘기를 한 5분 정도 해봤는데 스킬을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운 거예요. 관사 뒤에 명사 이러면 안 돼요. 관사 뒤에 뭐가 올 수도 있다.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와요. 명사가 끝에 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비동사 뒤지만 부사가 올 수 있죠. 얘를 꾸며야 되니까. 해석할까요? 이거는 제휴라는 뜻인데, 그치? 참가자들의 제휴가 매우 틀리대요. 뭐보다? 컨트롤 그룹의 그것들보다. 이건 약간 통계인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그룹이라는 게 통계에서 많이 쓰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럴까요? 실험을 하는 거야. 내가 통계는 잘 못하지만 여기는 권호경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들, 여기는 아무 수업 없이 독학한 사람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성적이 얼마큼 오른 애를 통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사를. 그럼 요게가 뭐가 돼요? 요게 컨트롤 그룹이다. 이게 실험 대상군이 되고.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요게 기준을 잡아주는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겠죠. 더 올라야 될 텐데 이런 그룹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인데 해볼게요. 주저하게 다르다. 현저하게 다르다.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르다. 헌신적으로 다르다. 다 될 것 같죠. 근데 요거는 요거를 써야 됩니다. 현저하게 틀리다라고 써야지 되는데 그냥 외우셔도 돼요. different 앞에 저 말을 많이 씁니다. 볼까요? 제휴관계 단어가 어려워서 이렇게 써봤어요. 대조군. 이게 현저하게 허용돼요. 헌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different 앞에는 요거 많이 옵니다.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마크가 마킹할 정도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현저하게 틀리다.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저는 수어처럼 외우세요. 그냥 markedly different 이렇게 현저하게 틀려. 123번. 123번은 글쎄요. 자리 문제로 풀 수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가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네요. 왜 고난이도냐? 접속사의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모르시면 못 구하실 것 같아요. 일단 that부터 좀 넣어볼 텐데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요. 말이 어렵죠? 또는 형용사절 접속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관계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명사절 접속사일 땐 뒤에 완벽한 절이 와야 돼요. 어렵죠? 그리고 형용사절일 땐 뭔가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나중에 문법책을 활용하셔야 돼요. as soon as는 부사절 접속사죠. 뭐뭐 하기만 하면 얘는 완벽한 절이 와요. 문법적으로. which는 의문 대명사거든요. 접속사로 쓰긴 하는데 뒤에 부족한 게 와야 돼요. 불완전한 절. 그 다음에 then은 앞에 비교급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then은 안 되는 게 뭐 then 뒤에 주어 동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잘 안 쓰기도 하고 앞에 비교급이 안 보여요. 그럼 얘는 탈락. 얘네 세 개가 지금 붙을 텐데 지금 차이점은 아시겠어요? that은 완전한 게 오거나 불완전한 게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s soon as는 완전한 게 오는 거고 부사절을 이끕니다. which는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요 뒤에는 지금 완벽한 게 왔다는 거예요. 해석하셔도 돼요. 문법적으로 접근하는데 they가 주어 수동태로 쓰면 완벽해져. 수동태는 뒤에 부사만 오면 되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은 that을 쓰기는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앞에 지금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that이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불완전한 게 와야 돼요. 두 번째, 얘도 좀 그런 게 앞에 명사가 왔다면 얘가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일 수는 있지만 which를 쓰게 되면 뒤에 불완전한 게 와야 돼요. 그럼 얘는 안 돼요 지금. 근데 as soon as는 완전한 게 오면서도 그냥 부사니까 없다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정답은 얘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풀기 싫으시면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할까요? Please sort 분류하세요. 뭐를? 선정물들을 분류해 주세요. 자, 뭐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보낸 사람들의 이름, 제품 번호의 이름에 따라 분류해 주세요. 완벽한 문장이죠. 끝. 뭐 하자마자 그것들이 하역장에서 수령이 되자마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완벽한데 뒤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뭘 생각해라? 부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사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전명구일 수도 있고 이것처럼 부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네요. 왜냐하면 각각의 접속사의 특징을 모르면 풀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접속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주어 동사가 붙는 이런 접속사들이 있죠. 따로 외우셔야 돼요.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특이한 형태의 접속사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책 앞에 보면 기술 77에 보면 나올 테니까 기술 표시만 하시고요. 뒤에 이제 해설 보시면서 복습하실 때 77 나와 있으면 우리 책의 맨 앞으로 가서 77번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124. 이거 쉽게 할게요. 그냥 할게. 이거 자리 문제니까 바로 합시다. 이게 전치사죠. 그 on people 전명구지. 가로치면 돼요. 그러니까 전명구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 다 없다. 끝. 뭐만 남아요? 지금 전치사 뒤에 밑줄만 남지. 전치사는 반드시 뭐 앞에 써야 돼요? 명사 앞에만 써야 되니까 보기 4개 중에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게 요거 C밖에 없어요. 강조라고 할 때 emphasis,입니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뒤에 스킬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약간 느낌이 형용사 어미 같은데 예외적으로 명사가 되는 애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 기술 5로 가시면 요 표가 나와 있을 테니까 암기해 두시면 좋겠네요. 얼핏 보면 형용사 같지만 명사로도 쓴다. 125. 동사 문제네요. 왜 동사냐면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게 다 동사라서. 오케이. 동사 문제는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설명하시죠. 수, 태, 시로 풀어라. 들어보셨어요? 수, 태, 시. 수가 뭐예요? 단수, 복수. 태가 뭐예요? 능동, 수동. 시제는 뭐예요? 현재, 과거 이런 게 시제인데 일단은 해석을 좀 해봐야 되나? 여기까지는 버릴까요? 컴마 앞은 부사니까 버릴게.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소방서인가 보다. 그렇지? 앞에 게 이제 아마 동네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더 어쩌고 저쩌고 소방서가 젊은 사람들을 뭐 한다 그랬죠? 간단하게 풀게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죠. young people. 이렇게 목적어가 살아있으면 여기는 무슨 자리? 능동태 자리입니다. 그럼 능동만 찾을게요. BPP 이 뜻을 몰라도 수동 BPP 수동 얘는 동사 안 돼요. ing는 준동사라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요. 얘는 돼요. 능동이니까. 끝. 그래서 solicit는 무슨 뜻이냐면 뭐 간청하다, 구하다, 찾다, 원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해석하자면 많은 은퇴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소방서가 뭐를 원한대요? 젊은 사람들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D, 능동태를 쓰시는 게 좋아서 능동태 뒤에 명사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지만 있으면 능동을 써라. 그래서 BPP 형태가 아니면 다 능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26 어렵네요. 첫 시간이기도 해서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냥 30문제나 푸니까. 명사 자리인 건 아시겠죠? 관사, 형용사, 명사. 뒤에 건 전명사 없다 치고. 근데 지금 다 명사로 쓸 수 있어요. 조심. 여행하다도 되고 여행도 돼요. 이것도 명사 돼요. 얘도 명사 돼. 얘도 명사 돼. 해석해야 돼. 어려워요. 할게요. 긴 삐리리가 어디 숲인가 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그냥 전명구예요. 꾸며주겠죠 이렇게. 이것도 전명구가 얘를 꾸미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어떤 숲의 긴 삐리리가 declare, 선언이 될 겁니다. 뭘로 선언이 되냐면 그 주의 공원으로, 주 공원이 되나 봐요. 우리로 따지면 시립공원처럼 투표를 한 다음에 언제? 10월에 뭔가 지정이 돼야 되죠. 뭘로? 주립공원으로. 여행은 안 맞죠. 긴 여행이 지정되진 않을 테니까. 긴 운전도 이상하지. 그럼 뭐가 맞을까? 긴 거리가 맞을까? 긴 스트레치가 맞을까? 여기서 어렵습니다. 거리는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영단기까지 10km 이게 거리인 거고요. 스트레치는 뭐냐면 범위가 돼요. 뻗어 있는 범위. 어렵지. 그럼 볼까 이거 해석을? 명사 어휘 문제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구나. 여기 있구나. 펼쳐져 있는 이건 구간이고 스트레치는 원래 스트레치가 뻗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이 공간이 스트레치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디스턴스 거리가 됩니다. 물어볼게요. 거리를 공원으로 지정하나요? 아니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나요? 지역 잘한다. 그 스트레치라고 불러. 뻗어 있는 그 면적은 스트레치고 그냥 10km, 15km 이게 뭐라고요? 디스턴스가 되니까 그 15km 자체를 지정하진 않습니다. 15km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어휘 문제라서 스트레치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겠죠. 대부분 거리라고 생각하고 10km가 지정돼서 우리는 그렇게 쓰니까. 근데 영어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선이냐 면적이냐 싸움이라서 디스턴스를 지정하진 않습니다. 127 단어 문제죠. 방법이 없다. 단어 문제. 해석해야지 뭐 다 동사니까. 할게요. 이거는 전하다, 배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연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advise는 조언하다, present는 제시하다, 주다 이런 뜻이고, build는 짓다, 구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형성하는 거. 바로 갈게요. 이거 목적어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거의 10년 전에 이 회사가 파트너십은 제휴라는 거죠. 동맹 관계를 어떻게 했을까? A. 전했을까? B. 조언했을까? C. 제시했을까? D. 구축했을까? 구축 잘한다. 끝. 수거처럼 외우세요. build a partnership 그러면 동맹 관계를 구축하다, 제휴하다는 수거입니다. 그냥 수거처럼.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다 헷갈리잖아요. 맞지만 동맹을 조언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는 안 쓰는 거죠.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좋겠죠. build a partnership. 제휴하다. 구축하다. 그러니까 관계 같은 걸 더 강화를 시키거나 없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build라고 부르니까 꼭 건축하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128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남아. 조금만 힘내세요. 할게요. 자리 문제 바로 합시다. 부사, 명사지. 부사, 명사야. 명사 앞은 누구 자리? 형용사. 부사는 뭘 꾸밀 수 있어? 형용사를 꾸밀 수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 4개 중에 형용사는 얘밖에 없죠. 간결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요즘 영어 공부가 되게 편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이란 걸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전이 있었다. 사전 알아요? 그 딕셔너리인데 진짜 책으로 된 사전. 근데 제 사전 중에 컨사이스라는 사전이 있었어요. 컨사이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전의 특징은 뭐게?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컨사이스는 쓰시면 안 돼요. 왜? 예문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장이 단어 하나에 뜻 하나만 있는 단어장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우리말 해석만 해갖고는 안 되고 최소 예문이 하나 정도 나와 있는 단어장을 보시는 게 좋아서 여러분 혹시 갖고 있는 어휘 책이 너무 간결하게 돼 있으면 다시 할게. 여러분의 어휘 책이 너무 컨사이스하면 그럼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외웠지? 컨사이스, 간결한. 계속 갑니다. 129 이건 그냥 단어 문제죠. 해석 문제. 형용사가 와요. 얼마나 뭐만. 왜 다 형용사니까 구조 분석 안 해도 돼요. 할게요. 해석할게. 그냥 고객들이 요청을 받았어요. 레이트는 동사로 등급을 매기는 거야. 자, 뭐를 등급을 매길? 얼마나 삐리리 했는지 뭐가? 네 식사가 뭐를 사용해서 등급 매기면 돼요? 태블릿 PC가 있나 보자. 태블릿을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데요? 여러분 식사한 테이블 위에. 그래서 밥 먹고 테이블 위에 있는 태블릿에다가 뭐 하라는 얘기야? 5점, 4점, 3점 하라는 얘기지.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가 어땠는지 A. 즐거웠는지 B. 접근 가능. 진짜 접근 가능한 거 진짜 웃기지. 막 너무 멀리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손이 안 닿는 거지. 물물해. 팔이 짧아서 안 됩니다. 액세스볼 안 하는. 너무 흥분했나요 제가? 이해가 쉬운지. 막 식사가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식사가 D. 눈에 띄는지요? 눈에 안 띄는데 식사가? 저 혼자 또 웃어봤네요. 정답 뭐라고요? A 괜찮아요? 얼마나 식사가 즐거우셨는지. 해석 문제예요. 방법이 없죠. 외우셔야죠. 뭐. 눈에 띄는, 이해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모르면 못 푸는 거죠. 130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아마 5 할 때 조금 시간이 길 거고요. 30문제나 풀어야 되니까. 내일 식사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겠죠. 왜냐면 16문제만 풀면 되고. 독해는 또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5 할 때 조금 고생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구조 분석이 아니에요. 왜냐면 다 부사니까.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 아니라 해석 싸움인 거죠. 바로 해석해 보시고 안 되면 버리셔야죠. 할게요. A는 비교 가능하게, 그러니까 비슷하게란 뜻이죠. 비슷하게, 동등하게 비교 가능하니까. B는 반복적으로, C는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 인이 반대니까. 디사이스브는 굉장히 단호한 건데 인을 붙이면 단호하지가 않은 거. 우유부단한 거지. 그러니까 토익에서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막 답 찍을 때 A 아니야 B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과감하게 가야 되고. D는 상당히라는 뜻이야. 상당히. 토익은 이게 제일 좋아하는 부사죠. 상당히. 할게요. 브렌틀리라는 사람이 인클루드 포함을 시켰어요. 뭐를? 다수의 시각 자료들을 포함을 시켰대요. 어디에? 발표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회사가 확장을 했는지 뭐 이래로 파운딩은 세우는 거죠. 창립을 한 이래로. 자, 어떻게 확장했을까요? A. 동등하게. B. 반복적으로. C. 우유부단하게 성장 최고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웃음 많이 잃으셨네요, 여러분. 수업을 너무 오래 했군요. 정답 이해 아닌가? 얼만큼 상당히 확장을 했는지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게 토익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킬을 하나 뽑자면 우리가 확장하다, 늘어나다, 줄어들다 뭐 이런 말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토익에서는 증감동사라고 불러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 대표적인 게 increase, decrease 이런 건데 이런 애들을 수식하는 부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일단 외우세요. 증감, 늘어나다, 줄어들다. 그 다음에 요거, 얘가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이게 증감 동사와 어울리는 부사, 증감 부사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substantially.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dramatically. 여기까지 제일 다 잘 나오는데 버릴 거 없다. 내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다 좋아. 근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얘네들. 급격하게라고 할 때 상당히 얘네들이 잘 나와요. 얘네들. 그다음에 요거 눈에 띄게 요거 두 개도 현저하게. 요거 아까 했었죠. 현저하게 이런 거. 버릴 게 거의 없네요. 스테들리도 잘 나와요. 꾸준히 늘었다. 버릴 거 없으면 다 중요함. 결국 문법이 어느 정도 된다면 무슨 싸움을 해달라? 어휘 싸움을 좀 해달라. 특히나 얘와 얘는 뭐라고요? 세트다. 중요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수업이 좀 길었죠. 왜냐하면 처음 하니까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스킬들을 익히게 되면 더 빠르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가능하면 제가 6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펄6 부분 할 거니까 우리 인강으로 하시던 형강으로 하시던 미리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했던 포인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문제들은 어휘 정리하셔야 되고요. 문법 문제는 자리 보시고 기술은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은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저런 게 있다. 오히려 아까 저런 것처럼 증감동사 어울리는 그냥 증감부사는 덩어리로 외워야지 무슨 스킬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짝꿍 표현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은데 오늘 복습을 내일로 미루지만 않으면 분명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책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그걸 갖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복습할 때 저한테 언제든 질문 주세요. 우리 형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바로 질문 주시고 우리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페이지에 학습 질문란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2강 때 뵙도록 합니다. 화이팅!